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모두가 주식과 부동산에 집중할 때 왜 부자들은 달러에 집중하나? 달러는 위기에 매우 강한 자산으로 위기시 위기를 극복할 뿐 아니라 여러분과 가족을 지켜주게 되고 여유를 가져가게 된다면 자산을 2배, 4배로 늘려주게 됩니다. 달러와 금투자 핵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달러 전쟁 확보 이렇게 돼 있죠. 아시아 ATM 찍어내도 달러는 왜 부족할까? 우회 대이동. 모두가 주식과 부동산으로 몰려갈 때 부자들은 왜 달러와 금에 주목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상당히 시대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면 대부분 자산 가치는 반드시 하락하게 되죠. 주식과 아파트, 모든 부동산과 실물 자산은 위기가 발생하면 이제 자산 가치가 급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유일하게 오른 것은 바로 달러이죠. 엔화라든지 유로와 기축통화를 포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대비해서 보험과 같이 생각하고 반드시 각자 기준으로 달러 확보에 목숨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는 사실 보험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가능성에 100% 근접하죠. 보험은 그냥 위험의 가능성이 있지만 경제에게는 자본주의 속성을 위해서 100%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100% 온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다 서로 극복해봤지만 자, IMF 당시가 있었죠. IMF 당시만 해도 이렇게 달러가 거의 2배 이상으로 가격이 갑자기 치솟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008년도 금융위기 시대도 2배 수준으로 가격이 치솟았죠. 지금도 1200원 안 되지만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달러 가치를 위로 올리고 미수합으로 114개국에 8,800억 달러를 풀었는데요. 달러 확보는 2020년 6월 전 세계 금융시장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고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어떤 그 가치 또 달러에 대한 핵심을 잘 이해하는 것은 부를 이해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겠는데요. 전 세계 모든 은행에서 달러 확보의 혈안이 그야말로 돼 있죠. 초대형 경기부양책은 전염병 비상사태 이후 거의 매일매일 듣는 일상의 뉴스가 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4차례, 5차례, 2조 8천억, 3억 달러 이상의, 3조 달러 이상의 이렇게 달러를 쏟아졌고, 이렇게 많이 풀었습니다. 덕분에 패드 재산이 7.2조 달러로 치솟았고, 돈의 대부분은 개인한테 이렇게 주어지게 됐습니다. 개인들한테, 미국에서는요. 자, 2019년도 4.4조 달러였던 것이 70% 정도 상승한 규모입니다. 올해 6개월 만에 패드 재산이 70% 늘었다는 의미가 되는데 돈을 마구 찍어내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반대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달러를 아무리 돌려도 달러는 점점 귀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그러기 때문이다. 바로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구 찍어내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왜 넘칠까요? 바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전 세계 통화 중에서 달러만큼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통화는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내일이 불안하고 미국은 중국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게 신뢰가 가는 그런 국가죠. 그래서 아무리 올해 들어서 70%가 늘어난 달러를 할지라도 의문을 갖겠지만 미래의 어떤 위험의 핵심인 진원지인 전염병은 죽음 그 자체에 그치지 않게 되고 내일을 가늠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바로 전염병이 갖는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존 공황보다도 더 유력적이고 파괴적인 이유가 되겠는데 그야말로 언제 끝나지 알 수 없게 되고 또 끝난가 싶으면 또 반복되고 그래서 1년 내 백신이 나올 경우에도 한꺼번에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것도 지금은 불투명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이게 코로나는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증가 추세에 있고 앞으로 또 당분간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달러 수요는 바로 금융사 파산에 대한 불안감에서 출발하고 고액 예금주 입장에서는 사태가 언제 갈지도 알 수 없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한꺼번에 몰려서 달러 확보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에 잠자는 달러가 아니라 예금주가 직접 돈 앞에서 두면서 관리할 수 있는 손안에 있는 달러가 필요해진 셈인데요. 돈을 푼다는 만큼 그만큼 위기라는 것이고 위기가 커질수록 손안의 달러는 더더욱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 정부에게 어떤 통화수 확보가 600억 달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한국이 어떤 그 배려하고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은 패드가 왜 이거를 주게 됐냐면 국제 금융시장이 안전화가
가장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달러 부족으로 상대국이 파산할 경우 그 피해는 미국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달러가 모자라는 국가가 미국 국채를 팔 경우 달러 안전성과 미국 국채에 대한 경제에 대한 신용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달러 부족이 허덕이는 나라에 중앙은행이 마치 패드 중 ATM기로 활용하면서 결과적으로 미국 국채와 달러를 방어하자는 것이 통화 스와프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 경제적 차원의 달러 확보가 되겠는데요. 자, 지난 3월에 체결된 600달러 스와프를 기억할 것인데요. 그때 바로 직전에만 해도 달러당 1,300원에 근접했었죠. 1,300원에 근접했는데 달러 스와프를 체결하자마자 바로 떨어졌습니다. 1,200원대로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1,187원으로 아직은 위기의 어떤 직전, 계속 아직은 위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00원을 중심으로 위기 상황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대충 크게는 구분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아직도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너무도 당연하지만 페드가 달러를 찍어낼수록 중국에 의한 영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넘쳐난 달러를 통한 기축통화 경제 대국으로서 미국의 이상과 영향력도 더더욱 강해지게 되는데요. 달러 보유는 그야말로 필수이고 금은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조가 돈 풀기, 양적 완화, 유동성 공급의 상시화 시기에 인플레이션 방어에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이라는 것은 위기를 대비하는 것보다는 어떤 인플레이션 방어용이다 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IMF 당시에도 금값은 오르지 않았죠. 거의 떨어지다시피 했네, 그죠? 그런데 인플레이션 하에서 이렇게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금은 금의 나름대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자, 큰 자금을 소유한 부자라면 실물로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지만 금에 투자할 자금이 1 내지 5억 정도 있느라면 금을 현물로 보유하지 마시고 현물 보유시는 세금이 많이 붙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시면 세금이 없겠습니다. KRX 금시장을 보면은 1g 단위로 거래할 수가 있고 공정가격으로 할 수가 있으며 또 수수료는 0.3%밖에 안 됩니다. 세금은 양도소득세도 면제되고 부가가치세 10%도 면제되죠. 그런데 단 실물로 인출할 경우에는 개당 2만원과 거래 가격의 10%가 부가세가 주어지게 되고 증권사 지점에서 인출이 가능하고 수령이 가능하고 약 이틀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내 거래 시에는 부가가치세도 없기 때문에 약간의 매매수로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금을 투자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훌륭한 방법이 KRX가 되겠습니다. 거래 단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1g 6, 7만원이면 가능하고요. KRX 금시장에 회원으로 등록한 후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서 해당 증권사에서 금 거래를 위한 추가 계좌를 개설하시면 주식 거래하듯 HTS로 금을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KRX 증권사에 가서 KRX를 이용해서 금을 사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금리는 반드시 오르게 됩니다. 금리가 반드시 오르고요. 국제 가격이 급락, 국채 금리의 급등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국채 금리의 급등은 시장 전반의 금리 급등을 불러오게 되죠. 현재까지 국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국채 금리의 하향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한국 국채는 하락하게 되고 금리는 상승하게 되죠. 이러한 이유로 위기시 지금과 같은 저리가 아니라 금리가 급등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빚덩이에 있죠. 가계, 기업, 정부할 것 없이 그런데 모두가 위기가 닥쳐오게 된다면 금리가 급등하게 되고 자산 가치가 급락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경매로 빼앗기고 잃게 됩니다. 이자는 계속 오르게 되죠. 이상 자산 가치는 급락하고 은행은 원금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가 소유한 서울의 아파트가 20억이었고 융자가 15억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A씨 아파트가 경제위기로 12억으로 떨어졌다면 은행은 4 내지 5억의 원금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이자 납부도 시달리게 되는데 어렵게 되는데 더더욱 소득은 줄거나 급여도 줄거나 심지어 사업이 망하거나 직장을 잃을 수 있는데 어떻게 원금 4 내지 5억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모든 자산을 잃게 되기 때문에 현재처럼 금리가 저리라고 해서 계속 부채를 늘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작은 사건이 내관되어서 터지게 되고 반드시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1998년 IMF 당시 금리가 25%까지 급등했었죠. 따라서 현재 같은 저금리가
계속 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기를 반드시 관리해야 되고 부채를 확실히 줄여나가야 됩니다. 주식을 투자했든 아파트를 투자했든 각종 사업에 투자해서 이익을 실현했다면 반드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계속 저금리가 유지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부채를 유지하거나 늘려가신다면 반드시 경제위기의 금리 인상, 실물 자산의 급락, 주식의 급락, 부동산의 급락, 아파트의 급락은 피하지 못합니다. 이때 은행은 즉시 원금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바로 경제위기 시 주식과 부동산 또 이렇게 바로 반대로 움직이는 환율 폭등, 또 달러 가치 폭등, 원화 가치 폭락, 금리 폭등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금을 더더욱 경색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금융 부실, 기업 파산, 대량 실업, 은행 파산, 가계 파산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여러모로 그야말로 심각한데요. 경제는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더욱 심화됐고 타격이 커진 것인데요. 가계부채가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금리가 낮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무분별하게 미래의 돈을 부채를 땡겨 쓰고 있죠. 사상 최고의 부채, 가계기업, 정부 트리플 부채 공학이 돼가고 있습니다. 경제 내관이 언제 어떠한 사건이 트리거가 되어서 터질지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원활하게 진행되는 일은 잘 없죠. 코로나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생활의 일자 일부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때이 한국 총부채 그야말로 GDP 3.3배에 이르고 있는데요. 곳곳에 폭탄이라는 것이죠. 돈 벌 수단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기업하기는 점점 어려지게 되고 버티는 것은 돈을 풀어내고 금리를 낮추고 주식과 부동산을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해서 돈을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물 경기는 매우 어려운데 주식과 부동산, 금과 은은 실물 자산만 경기와 상관없이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오래 지속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부채를 과감하게 줄이시고 자산의 일부를 각자 기준에 따라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산 일부를 정리해서라도 평소에는 1150원, 위기시에는 1200원 이내라면 달러를 할 때 사주는 전략은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최후 보루가 될 것이고 만약에 여유 있게 확보하신다고 하면 위기시 여러분의 부를 몇 단계 상승시켜주게 될 것입니다. 후자는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게 되죠. 그리고 지루함을 극복하는 데서 시작되게 됩니다. 달러 가치의 변동에 신경 쓰지 말고 자잘한 변동에 신경 쓰지 마시고 꾸준하게 관리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